반갑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후에 시장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위기 좋게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6% 상승세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은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하이닉스, 낙폭 전부 다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끌어올려졌다. 투자의 어떤 환경,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올라오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나 생각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지선대까지 다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됐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긴 합니다만 314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저항대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즉 5일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장이 열리죠. 이 이틀간 장이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까지 쉬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당장 이제 참여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거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 제법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국내 증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도 올랐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상승을 보였죠. 지금 1046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일단 이것도 1040포인트 정도만 올라서면 되는 거였는데 6포인트가 더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아래쪽 꼬리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반전의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통한 또 신고가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형주 쪽 움직임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한데, 자,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형주 쪽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조합해 보신다라면, 지금 많이 올라간 소형주를 따라간다기보다도 이제 그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대형주 쪽에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 대형주 중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있죠? 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혜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모두 투어가 지금 2%대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카지노라든지 숙박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세 계속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좀 풀리는 그런 쪽으로 항공주라든지 또는 소비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수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면서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레버리지 쪽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얘네들은 ETF를 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외국인들 매수가 막판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떨떠름한 모습이죠. 네, 차익 실현 계속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을 테야 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금융투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마지막에 물량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쏟아내는 형태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4천억 순매도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특징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투신에서 지금 1300억 순매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투신 쪽도 지금 투자 신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펀드성 자금으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펀드성 자금이라면 대형주 쪽 움직임들 많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긴 한데 보통 투신 쪽 같은 경우는 개인들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1300억 순 매수는 나쁘지 않은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약간의 이제 저점권 공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신 매수도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오늘 업종별 현황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운송장비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쳤지만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3,700억이나 순매수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사진 거거든요. 자, 오늘 외국인 전체 매수가 467억이에요. 그런데 업종별 현황에서 전기전자만 3,70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쪽은 매도했더라도 전기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이쪽에서의 상승률을 키웠다는 얘기죠.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빠지는 모습 때문에 LI 팔아먹자라고 했을 텐데 오늘 바로 또 올려주면서 어제 낙폭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1.5% 올라서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매도를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간에 팔아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잘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카카오가 마이너스권대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지금 사는 건 조금 애매하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이제는 애매할 것 같아요. 이제는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단기적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위치가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NC소프트처럼 계속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셀트리온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마지막에 다 밀렸네요. 아까 아침에 매도 의견 드렸던 거 자기들 기억하시죠? 12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물량이 터지기 시작할 때는 바로 매도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도 잘 하셨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지금 또 주가 하락하는 모습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 계속 경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는 거. 뭐 매도 같은 부분들은 에라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반등 기다리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규 매수 접근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은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리노공업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BNC가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올라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결국엔 상승 마감했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매도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뭐 이제 종목을 던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까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탄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대부시스터즈가 아까 아침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외적인 거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한번 먼저 볼게요. 기관 쪽은 현대중공업 매수인데 이거는 연기금이라고 했죠. 네, 연기금 쪽 매수가 거의 다 들어온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매수가 좀 있었고요. 오늘 조금 반등했네요. 크래프톤 이것도 연기금이고요. 대한항공 매수 들어가 있고 대한항공 분위기 좋아요. 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순매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순매도 1등이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순매수. 자, 삼성전자를 팔면서 레버리지 샀다는 것은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량면에서 본다라면은 오늘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는 그냥 한번 담아주는 정도의 형태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팔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버스 판 게 없잖아요. 인버스 조금 있는데 곧버스 매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차익 실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차익 실현을 가지고 가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한 그런 모습인 것 같죠. 하지만 코스닥 쪽 레버리지는 매수를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얘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아직은 냄새를 잘 맡지 않았어요.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저점이구나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조금 아무래도 연휴에 대한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사들입니다. 자, 삼성전자 쪽에 2,500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1,300억입니다. 둘이 합치면은 3,800억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어떤 주가 반등을 통한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지 유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대중공업 매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죠. 네, 매도가 추리할 거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을 테니까 매도를 치시면서 대응해서 빠져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인버스 쪽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쪽은 있었나요? 뭐 보통 이 정도면은 레버리지 쪽도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레버리지 쪽은 없었던 것 같아요. ETF 쪽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는 했지만 아직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뭐 잘 나가는 거 다 맞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힘을 좀 실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 번씩 관찰을 해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건 시장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미국장이 어떻든 화요일날 미국장이 어떻든 뭐 별 관계 없습니다. 수요일날 미국장의 상황만 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연휴 동안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푹 즐기시면 되겠고요. 편안하게 연휴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가위에 네, 풍성하게 또 소원도 좀 빌으시고 그다음에 가족과 화목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 걱정은 있고요. 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는 또 종목 진단 이야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장중 시황, 아침 시황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얘기해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또 살짝 쿵 만나도록 하죠. 네, 오늘도 불금 되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